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요. 대만 작가 왕수펀의 작품 처음엔 사소했던 일이라는 제목의 청소년 도서입니다. 출판사는 뜨인돌이라고 되어 있고요. 비바비보 시리즈 제37권에 해당되는데요. 비바비보 시리즈는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읽어보게 되었는데 뜨인돌 출판사의 청소년 문학 브랜드 이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왕수펀 작가의 다른 책들이 나와 있나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출판사는 저마다 다 달랐는데 이제 아동 도서도 있고 청소년 도서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가의 양력을 보면은 타이완에서 태어나서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했고 교사로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과 가깝다 보니까 이제 아동 도서, 청소년 도서를 많이 쓴 것 같고요. 대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아동 청소년 도서의 대만 최고 권위상으로 알려진 호서 대가독상 올해의 책과 독서인상 올해의 책 등을 수상했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뭐 최고 권위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도 책이 여러 권 번역되어서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 유명한 작가인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알 수 있네요. 처음엔 사소했던 일이라는 제목이 좀 호기심이 일게 하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소했던 일이 막 일파만파로 커져 나가서 오해가 너무 커져 나가서 또래 집단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이제 되는 거죠. 큰 갈등이 되는 거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좀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책 내용을 또 얘기하기 전에 제가 늘 하듯이 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지는 이제 교실 안의 풍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남학생도 보이고 여학생도 보이고 하는 걸로 봐서 이제 남녀공학 교실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색감이 약간 무채색 같은 느낌인데요. 정 가운데에 있는 여학생만 빨간색 셔츠를 입고 있어서 눈에 딱 띄어요. 손에는 금색깔의 볼펜 같은 걸 들고 있고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누군가 다른 여학생이 귓속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갸우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뭐 각자의 일을 하고 있겠죠. 앉아 있는 애들, 뭐 서 있는 애들, 뭐 그런 애들이 있고, 그래서 귓속말을 이렇게 하는 애가 있고 듣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사소했던 일이 어떤 일일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책의 이제 맨 처음 도입부를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장의 제목은 월요일 아침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9페이지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오전, 린 샤오치는 금색 볼펜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없어진 볼펜은 천융허의 필통에서 발견되었다. 사건의 발생부터 해결까지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린 샤오치가 큰 소리로 일본에서 사온 금색 볼펜이 왜 안 보이지? 라고 말하자마자 장쇠가 얼른 큰 소리로 이렇게 대꾸했기 때문이다. 어라? 천융허의 필통에 그거랑 똑같은 펜이 들어있는데? 모두가 조용해졌다. 천융허는 아무 말 없이 벌개진 얼굴로 볼펜을 손에 꽉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린 샤오치의 책상 앞으로 재빨리 걸어가 쾅 소리가 나도록 볼펜을 내려놓더니 바람처럼 교실을 빠져나갔다. 교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담임인 왕 선생님도 고개를 잠깐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뿐 이내 다시 아이들의 숙제 노트로 시선을 돌렸다. 그 볼펜은 어디서든 눈에 띄는 물건이었다. 타이완에서는 살 수 없는 것으로 여름방학 때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갔던 린 샤오치가 그곳에서 사온 볼펜이었다. 짙은색 종이 위에 글씨를 쓰면 특히나 예쁘게 보였고, 카드를 쓰거나 작은 포스터를 만들 때 사용하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어서 7학년 1반의 많은 여학생들이 그 볼펜에 눈독을 들였다. 그리고 린 샤오치에게 타이완에서는 그 볼펜을 구할 수 없는지 묻곤 했다. 못 구한다니까? 이런 펜은 잉크가 금방 말라서 수입이 안 된다나 봐.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 천융허가 똑같은 금색 볼펜을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만약 천룡허가 그 볼펜을 훔쳤다면 어째서 작물을 필통 안에 넣어두었겠어? 다른 사람이 쉽게 발견할 텐데. 어색한 분위기를 깬 주인공은 반장 장페이페이였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나는 난 천룡허가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해. 만약 도둑이었다면 볼펜을 그토록 허술하게 숨기진 않았겠지 라는 의미였다. 반면 작물이라는 단어의 등장은 일순간 천룡허와 도둑을 단단한 고리로 연결시켜 주었다. 이날 아침 7학년 일반 교실 안에는 어떤 기운이 감돌았다. 희미하고 어렴풋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아무튼 볼펜이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아갔으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수업은 계속됐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다시 사달이 나고 말았다. 하늘의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그랬는지 알 길은 없었다. 급식비를 내야 하는 수요일 2교시가 끝난 무렵이었다. 내 돈 500위안이 사라졌어. 리빙쉰의 목소리였다. 네, 제가 9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하고 그다음에 11페이지 첫 줄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사소한 일 하나가 이제 벌어졌죠. 금색 볼펜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이제 린샤오치 여자아이인데요. 이 아이의 금색 볼펜이 천융허라는 남학생의 필통 속에서 발견이 되고 이 천융허라는 아이가 자기 필통에서 그걸 꺼내서 탁 이렇게 갖다 주고 책상에 놓고 휙 가버린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이의 볼펜이 그 천융허라는 이제 남자아이의 필통 속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볼펜이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갔죠. 그래서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느 급식비를 내야 되는 날에 다른 아이가 이제 리빙쉰이라는 아이인데요. 이제 발음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빙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이 이제 남자아이인데요. 500위안이 사라졌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에는 차이리리라는 또 여자아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 돈 300위안이 없어졌습니다. 뭐 이번 학기 회식비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식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학교는 뭐 학기 끝나면 학생들이 회식을 하나 봐요. 회식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회식비인 300위안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연달아 도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학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책을 읽다 보면 초등학교는 졸업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차이릴이라는 아이는 이제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한 걸로 되어 있고, 근데 300위안이 없어졌으니까 선생님도 이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뭐 이쯤 되니까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술렁술렁 하는 거죠. 우리 반 안에 도둑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오고 가게 됩니다. 네, 그로부터 또 2주일쯤 지나서 저우유춘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우유춘 여자아이인데요. 누가 내 버스카드 가져갔어? 방금 전까지 책상 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또 외쳐요. 그래서 500위안을 충전했는데 없어졌다.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막 선생님 우리 반에 도둑이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뭐 도둑을 잡아서 전부 배상하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의견이 막 나와요. 도둑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의 눈길이 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처음에 금색 볼펜이 이제 필통에서 나왔던 남자아이 천융허예요. 천융허를 향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맨 처음에 그 금색 볼펜 사건 때문에 낙인이 찍혀버렸나 봐요. 이런 도둑질을 할 만한 아이는 알지는 못하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누군가를 지목해야 된다면 천융허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누군가는 했겠죠.
그런데 한 명이 돌아보고 하면 두 명 돌아보고 세 명 돌아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천룡허를 향해서 아이들이 눈길이 이렇게 향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아이들끼리도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야, 우리 반 도둑이 누군지는 야, 너무 뻔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천룡허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니어도 왜 날 의심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대놓고 너가 도둑이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냥 애들이 나를 의심하는 것 같고 가장 친한 친구마저도 나를 피하는 것 같고 그런 쎄한 느낌만 오고 있는 정말 애매한 상황이에요. 또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도 이제는 정말 고민에 휩싸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선생님은 정말 그렇게 바랄 텐데 이 반장인 장페이페이가 이제 반장인 장페이페이 여학생입니다. 이 장페이페이가 또 소리를 어느 날 또 빽 지릅니다. 100위안이 부족해. 그 학급비를 모아놓았는데 이제 이 관리를 반장이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세어보니까 100위안이 빈다. 100위안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쯤 되니까 이 반 안에 도둑이 있다는 게 기정사실로 돼 버립니다. 근데 선생님은 우리 반에 이제 바로 우리 반에 도둑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쉽게 내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뭔가 나름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쉽사리 도둑이 한 명이 있고 그 한 명이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다 저질렀다라는 결론을 내지 않게끔 아이들을 유도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 이제 이 월요일 아침이라는 이 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 선생님은 마치 심리 상담가처럼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분석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둘게. 선생님이 너희 몇몇의 생각을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길 바란다. 어떤 일을 바라볼 땐 수없이 많은 관점이 존재해. 그러니 하나의 관점만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너희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을 뿐이야. 수업이 끝나자 장페이페이가 장쇠를 교실 밖으로 끌고 가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선생님은 태도가 너무 미적지근하지 않니? 우리 반에 도둑이 있다는 사실을 한사코 부정하잖아. 분명 계속해서 돈을 도둑 맞았는데 말이야. 장페이페이는 흥 하고 콧소리를 내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선생님이 저렇게 물러 터졌으니까 도둑이 점점 더 날뛰는 거라고. 장쇠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한편 저우유추는 교실 밖으로 나오다가 장페이페이를 보고는 황급히 몸을 돌렸다. 장페이페이가 저우유춘을 붙잡았다. 저우유춘, 너 집에 돌아가면 아빠한테 분명히 말씀드려. 버스카드는 반에서 누군가 훔쳐갔다고. 우리 전부 누군지 알잖아. 안 그래? 저우유춘은 장페이페이의 팔을 뿌리치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반대쪽으로 뛰어가 버렸다. 야, 너 혹시 괜한 동정심 때문에 도둑을 감싸주려는 건 아니지? 장페이페이의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교실 안의 학생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천룡허의 잘생긴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어졌다. 마치 당장이라도 날카로운 얼음 화살을 마구 쏘아 모든 걸 부숴버릴 것만 같은 표정이었다. 장쇠가 소매를 잡아 끌며 말렸지만 장페이페이는 코웃음을 치며 덧붙였다. 나만 사리분별할 줄 알고 나만 정의감에 불타는 거 아니잖아. 우리 반에 도둑이 존재하는데 누가 안심할 수 있겠어. 다음번에 누가 당할 줄 알고. 그 답은 다음날 바로 드러났다. 1교시 수업종이 울리자 교탁 앞으로 걸어나간 천룡허가 무표정한 얼굴로 왕 선생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제 돈 1000위안이 없어졌어요. 네, 이렇게 첫 장이 끝이 납니다. 천룡허가 누구였냐면은 도둑으로 의심받던 아이였죠.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돈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끝이 나요. 흥미롭게 이제 끝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첫 장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로 넘어갈 것 같은데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정말 이 책의 처음과 끝입니다. 이 사건 하나로 다시 돌아가서 각각의 아이들이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역할이라는 말이 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지 각각의 아이들의 관점에서 각각의 아이들의 입장에서
서술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는 여자아이고요, 누구는 남자아이고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름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좀 친절하게도 이제 각 아이의 이제 챕터가 시작될 때 아이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이 린 샤오치인데요. 린 샤오치가 누구였냐면 맨 처음에 그 금색 볼펜을 학교에 갖고 왔다가 이 아이의 볼펜이 이제 천융허의 필통에서 나왔거든요. 그 아이거든요. 각 장마다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이 바로 이제 린 샤오치입니다. 그러면 이 린 샤오치는 막 일본 여행 갔다가 사온 금색 볼펜 자랑하던 그런 이제 좀 유복한 집안의 아이였다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요. 이 장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다르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막 물건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과는 달리 사실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사를 매우 자주 다니는 아이였고, 그래서 전학도 자주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만한 시간, 그러니까 우정을 나눌만 하면 또 이사 가고 그랬기 때문에 좀 친구가 그리운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친구를 사귀는 방법으로 터득한 게 뭐냐면 그 아이에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마워 그러면서 그 아이도 뭔가 다른 물건을 주죠. 그럼 그 다른 물건으로 또 자기가 호감을 품고 있는 또 다른 아이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물론 그 한 학교에서 오래 다녔다면 그 똑같은 물건이 그 교실 내에서 빙빙 돌게 되면은 욕을 먹겠죠. 내가 얘한테 줬는데 왜 내 물건이 쟤한테 가 있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전학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발각되지는 않았고 아이들한테 뭔가를 주면서 친구를 사귀는 그런 류예요. 그래서 이 린 샤오치가 이제 여기에 전학을 왔는데 이 금색 볼펜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본에 가서 사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잘 사는 애들, 좀 자기가 또 호감이 갔던 애들, 그런 애들하고 이제 선물 교환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얻게 된 그런 볼펜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막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그런 애인 것처럼 그런 척을 했지만 사실은 가본 적이 없고 그냥 친구들 앞에서 좀 난 잘 사는 집 애이다 뭐 그런 거를 좀 나타내고 싶어 하는 그런 허세가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린샤오치는 자기 볼펜이 천용어의 필통에서 나왔고 또 천용어가 이렇게 자기한테 딱딱 걸어와서 탁 주고 간 그 사건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리빙쉰이라는 애가 돈 500위안이 없어졌어 라고 소리치고 또 그 다음부터 계속 도난을 당하는 아이들이 생기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린 샤오치는 그 볼펜 사건을 이제 볼펜의 주인으로서 그 볼펜 사건을 이제 겪었지만 그 사건 자체는 별로 대수롭지 않았는데 이제 얘는 뭘 캐치를 했느냐 하면 얘는 이제 장페이페이와 이제 친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장페이페이가 했던 말에 눈치를 탁 챈 거예요. 장페이페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그 작물이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천용어라는 애가 그 펜을 훔칠 이유가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도 장페이페이는 뭔가 천용어를 좀 싫어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작물이면 그걸 거기다 다 부인데 좋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페이페이가 뭔가 좀 천용어한테 어떤 혐의가 가게끔 하는 걸 원하나 보다 그런 눈치를 채게 돼요. 그래서 사건 자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는데 그 며칠 뒤에 그 리빙쉰이라는 아이가 돈 500위안을 잃어버렸다고 소리쳤을 때 이제 린 샤오치는 제일 먼저 천융허 쪽을 바라봅니다. 마치 도둑을 체포라도 하는 양 매서운 눈빛으로 천융허를 노려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해주길 장페이페이도 원할 거라고. 이게 이제 린 샤오치의 이야기의 마지막 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장페이페이의 호감을 사고 싶어서 천융허에게 혐의가 가게끔 그냥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그럼 얘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도난 사건이 일어나면 또 더 많은 애들이 돌아보겠죠? 또 그 다음에 또 도난 사건이 일어나면 또 더 많은 애들이 돌아보겠죠? 천융허 쪽을. 그래서 천융허가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요, 첫 장에 나왔던 그 사건의 전말이
이제 담겨 있는 거지. 이 이후로부터 뭐 천용호가 뭐 누명을 뭐 벗고 뭐 누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누명을 벗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사건이 어떻게 해서 커졌나 하는 과정에 집중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색 볼펜의 주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고요. 그러면 그 다음 사건이 뭐였냐면은 그 500위안을 잃어버렸다고 소리쳤던 리빙쉰이라는 이제 남자아이의 이야기였는데 그 남자아이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리빙쉰은 정말로 급식비 500위안을 잃어버렸을까요? 리빙쉰의 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야기를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밀을 가지고 있긴 한지 알아볼게요. 39페이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효과가 나타나네. 리빙쉬는 자신에게 이토록 엄청난 행운이 따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얼마나 기뻤던지 숨이 꼴딱 넘어갈 지경이었다. 심지어 지난번 게임에서 아이템을 획득해 며칠 동안 좀처럼 깨지 못했던 레벨을 돌파했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했다. 리빙쉬는 이렇게 생각했다. 분명 하느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니까 천사를 보내서 구해주신 거지. 잔뜩 신이 난 리빙쉬는 침대에 벌렁 누워 베개 머리맡에 두었던 만화책을 읽기 시작했다. 어차피 아빠는 집에 없었다. 오늘은 야간 당직이라 새벽녘에야 돌아올 것이다. 만약 리빙쉬의 인생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건 뻥이 좀 심한 말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뻥 안 치고 사는 사람은 없을 뿐더러 터무니없는 뻥이 제일 심한 사람은 바로 아빠라고 리빙쉬는 생각했다. 아빠는 낮이고 밤이고 리빙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요즘 애들은 다 상전이라니까? 우리 때는 뭐든 스스로 알아서 했다고. 그 다음에는 이미 1000번쯤 들었던 아빠의 유년 시절 신화가 되풀이되곤 한다. 매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님을 도와 가게에서 물건을 날랐고 밤이 깊어서야 겨우 저녁을 먹은 다음 숙제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험에서는 1등을 놓치지 않았으며 벽에는 온갖 상장이 가득했다는 그 이야기 말이다. 이쯤 되면 리빙쉬는 항상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아빠는 그런 성공담 좀 제발 그만 봐요. 책에 나온 얘기 달달 외워서 자식 훈계하지 말고요. 그 논리대로라면 아빠는 지금쯤 엄청 출세했어야 하는데 어째서 대형마트 재고 담당이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껏 고생하며 공부 열심히 해봤자 결국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잖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읽어드렸어요. 여기 이 첫 부분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제 조금 더 뒤로 가다 보면 이제 리빙신에 대한 어떤 정보가 드러나느냐 하면 또래들보다 키가 작아요. 이제 성장 속도가 느리고 또 엄마 아빠가 또 키가 작은지 키가 작아요. 그래서 어릴 때 같이 농구하고 뛰놀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점점 친구들과 좀 멀어지게 돼요. 농구 하려고 해도 이제 자기를 선수로 뽑아주지, 자기 팀 선수로 뽑아주지 않는 거예요. 키가 조그마니까. 그리고 7학년이 되고 나서도 이제 다른 남학생들은 이제 사춘기 징후가 나타나서 이제 막 쑥쑥 자라는데 얘는 아직 왜소하고 키가 크지 않아서 친구를 좀 사귀는데 뭐 이런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때 이제 빠진 게 뭐냐면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또 게임에 빠지게 된 이유가 또 뭐냐면 온라인 상에서 이제 친구들이 더 많은 거죠. 뭐 같이 뛰놀 친구는 없지만 그 게임 세계에만 들어가면 친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죠. 그런데 게임을 하려면 뭔가 아이템을 사야 되잖아요. 뭐 다음 레벨로 올라가려면. 그래서 다른 게이머 친구들이 아이템 사야 그 다음 단계로 간다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려고 하는데 500위안이라는 이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떡하지? 아이템 사고 싶은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그 볼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얘는 그거를 이제 보고선 천용호가 린샤오츠의 볼펜을 훔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볼펜 하나를 훔쳐서 뭐 하려고 그랬지? 도무지 이해는 안 됐지만 뭔가 자기가 하려는 모험을 연결시키기에는 딱 좋은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자기가 그 급식비로 아이템을 사놓고선 500위안을 도둑 맞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500위안을 다시 줄 거잖아요.
그래서 설사 안 주더라도 뭐 점심을 굶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운이 너무 좋았다. 얘는 이렇게 말해요. 아, 운이 정말 좋았어. 하느님이 날 도왔어. 이러면서 그냥 돈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자마자 누군가가 천룡허를 딱 바라보았고 그게 분명 이제 천룡허가 도둑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행동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누가 돌아보았는지는 우리는 이제 앞에 장에서 읽었으니까 알죠. 린샤오치였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랑 선생님까지 이제 돈을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버립니다. 또 부모님은 500위안을 다시 주고, 그리고 얘는 즐거워 죽겠다고 웃으면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 저는 뭐 린샤오치는 그렇다고 쳐도 이제 이 녀석부터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500위안 없어졌다고 했던 이 리빙쉰, 네, 이름도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이리리라는 장입니다. 차이리리라는 아이는 이 사건에 이어서 자기가 무슨 회식비로 내려고 했던 돈 300위안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했던 여자아이예요. 이 아이의 장도 이제 맨 첫 부분의 첫 단락만 읽어드릴게요. 차이리리의 부모님은 야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했다. 친구들에겐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일을 하는 사람은 엄마뿐이었고 아빠는 교도소에 있었다. 죄명이 뭔지는 차이리리도 알지 못했다. 가끔씩 엄마를 따라 면회를 갔지만 아빠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교도소라는 공간은 사람을 완전히 다른 형태의 동물로 변하게 하는 것일까? 마치 책에서 봤던 동물원의 오랑우탄처럼 눈빛이 나태하고 무력했다. 하지만 차이리리는 진짜 동물원에 가본 적이 없었기에 자신의 묘사가 적절한지 확신할 수 없었다. 밤에 일하는 엄마는 낮이면 잠을 잤고 쉬는 날에도 또래 아이들이 갈 법한 곳에 데려가지 않았다. 차이리리는 정말로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는 우리 부모님 야시장에서 일하셔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 실제로 아빠는 이제 교도소에 가 있는 상태고 엄마가 혼자 밤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낮 시간 엄마가 자고 있죠. 얘가 또래 아이들이 갈 법한 곳에는 이제 가본 적이 없어요. 얘가 정말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동물원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누구 잘 사는 집 아이들은 뭐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오고 갔다 온 얘기하고 그러는데 얘는 동물원조차도 이제 가보지 못해서 거기를 가보려고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리리의 집이 천룡허랑 바로 이제 앞집 사이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같이 컸죠. 유치원 시절에는 좀 친했다고 하는데 아빠가 이제 교도소에 간 이후로부터는 좀 이제 멀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앞집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 천룡원의 집에서는 아빠가 어떻게 해서 뭐 교도소에 갔고 그런 걸 알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알까봐 좀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차이리리는 사람들과 좀처럼 좀 어울리지 않는 다소 괴팍한 소녀가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래도 천룡허는 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만나고 하면 서로 이야기 나누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아예 마주쳐도 말을 안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사건이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그래서 뭐 니네 부모님 졸업식 오시니 뭐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천룡허가 야, 참 너희 부모님도 오셔? 그 말을 했는데 야, 우리 부모님이 내 졸업식에 올 수 없다는 거를 너는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걸 물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물었을 수도 있는데 그 말에 얘는 이제 상처를 받아서 그거를 꼭 얘기를 해야만 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뭐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사람을 모욕을 해야 그래 너답지 뭐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틀어져서 이제 서로 이제 본체만체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7학년에 진학하고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색 볼펜 사건이 일어나고 리빙시인의 급식비가 없어지고 또 천룡허가 도둑이라는 쪽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군거림이 시작되니까 얘는 뭔가 고소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천룡허가 가난한 집 아이가 아니거든요. 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훔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애들이 천룡허를 도둑으로 뭐 생각하는 거니까 너무 웃기다. 이러면서 속으로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느냐 하면은, 자기가 열심히 모아놓았던 이제 동물원 가려고 모아놨던, 저금통에 모아놨던 돈이 없어져요. 근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는 알아요. 엄마가 가져간 건데,
엄마한테 그거 반 회식에 참석하려고 모은 돈이에요 말을 하면 너 그런 데를 왜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기 마음을 몰라준 엄마 때문에 너무 속상한데 얘가 또 이제 나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잃어버렸다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천융허, 내가 일부러 너를 모함하는 건 아니야. 나에 비하면 내 작은 억울함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이쯤 되면은 이제 이 교실 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각자 다른 아이들이 한 몫씩 하고 하나의 큰 사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장이 이제 반장인 장페이페이예요. 장페이페이는 되게 유복한 집 아이고 엄마 아빠가 공부를 되게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반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의 훈육 방식이 굉장히 엄격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를 잘 해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은 뭐 등수가 떨어지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밥을 굶기고 너무 강하게가 아니죠. 학대죠. 하여튼 그렇게 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부는 잘했을지 몰라도 성격은 좀 삐뚤어진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삐뚤어진 성격은 안으로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거지 드러나지 않고 또 보기에는 애가 괜찮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얘랑 누구나 다 얘랑 친해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막상 얘는 또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7학년이 되어서 이제 사귄 애가 이제 장쇠라는 이제 전학 온 아이입니다. 근데 장쇠라는 애가 되게 막 정말 그 나이 또래 애들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좀 그런 강압적인 훈육 방식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그런 게 아니라 애가 밝고 막 이런저런 쓸데없는 소문들 막 퍼뜨리기도 하고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 쓸데없는 말들도 막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장쇠랑 이제 친해요. 근데 이 장쇠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그 맨 처음에 금색 볼펜이 사라졌을 때 금색 볼펜 어디 있지? 라고 린샤오치가 말했을 때 천용어 책 그 필통 안에 똑같은 거 있던데? 라고 말했던 그 애거든요. 그래서 장페이페이가 장쇠라는 친구를 이제 너무 좋아하게 되어가지고 장쇠를 위해서 이제 뭐든지 이제 도와주려는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런데 장쇠가 잘생긴 그 천용어를 짝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천용어랑 연결시켜 주려고 막 예쁘게 카드를 써가지고 천용어 책에 이렇게 끼워 놓은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천용어는 그걸 딱 보자마자 또 누가 자기한테 장난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거를 장페이페이한테 도로 돌려줘 버려요. 그래서 장페이페이는 그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용어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반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천용어를 자꾸 자기가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 아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 책도 저보다는 이제 저희 아이가 6학년이 아이가 먼저 읽었거든요. 그래서 걔도 하는 말이 애들이 정상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상이 없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이 책을 이제 읽어보다 보면 어른의 생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나이 때는 굉장히 자기한테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서슴지 않고 도덕적으로 또 양심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아이들이 그 반의 사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이제 나와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또 저우유춘의 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이는 또 어떤 일을 했고, 그러니까 그 도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는데 저우유춘은 누구였냐면 그 버스카드 잃어버린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오해를 받았던 천융허의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있어요. 가장 뒷부분은 아니고 천융허도 자기가 왜 오해를 받는지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자기도 이제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얼마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 과정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뒤에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그냥 A군의 진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A군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제3의 인물이죠. 여기에 이제 이름으로 챕터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그 애가 아니라 다른 애죠. 이 애는 또 여기서 역할이 뭐였을까요? 그래서 아이들 각자의 조금씩 삐뚤어진 마음이 합쳐져서 처음에 사소했던 일이 어떻게 커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뭐 각 아이마다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유로 이런 짓을 했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전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이 책의 뒷표지에 있는 그 요약본 요거를 한번 쭉 읽어 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인가 보다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을 만드는 녀석, 키우는 녀석, 피하는 녀석들의 사연이 하나 둘 드러난다. 월요일 오전 중학교 1학년 일반 교실. 린 샤우츠의 금색 볼펜이 반의 인기남인 천융허의 필통 속에서 발견된다. 이후 급식비, 회식비, 버스카드, 학급비가 차례로 사라진다. 범인은 천융허라는 분위기가 무르익지만 어쩐지 자연스럽지가 않다. 일련의 사건들의 배후가 있는 걸까? 한편 그 어떤 학생도 오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왕 선생님은 과도한 업무에 지쳐 사건을 해결할 의지조차 갖지 못하는데. 자신만의 세계로 숨는 아이, 외로움을 공상으로 달래는 아이, 우아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아이, 남에게 상처 주며 자신의 아픔을 잊으려는 아이. 병풍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저마다 살 길을 찾아내는 성장기 아이들의 모습이 설득력 있게 그려진다. 네, 이렇게 제가 읽어드렸고요. 사소했던 일이 어떻게 커졌는지, 그 사건 안에서 평범한 아이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걸 품고 있는지 알아보시면, 읽어보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 굉장히 좋았어요. 뭔가 사건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그런 뻔한 전개를 깨는 거 가지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진 않았지만 그 사건의 진상을 이제 알 수 있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뜨인돌 출판사의 비바비보라는 청소년 문학 브랜드 또 기억해 둘 만하다는 생각을 했네요. 네, 자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